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한투자방송입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속도 올리는 수소차와 자율주행차 테마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는 소폭의 상승,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한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중무역 협상이 타결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는 경계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증시도 추가적인 상승을 바로 이어가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락으로 전환될 것 같진 않고요. 당분간 횡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2000선과 2100선 박스권 횡보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도 600선과 650선에서 박스권 횡보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스몰 딜도 아니라 미니 딜이라는 형태로 미중무역 협상이 지난번에 합의가 됐다고 알려졌는데, 우선 미국과 중국의 약간 표현, 단어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미국으로서는 어쨌든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합의문만 작성하면 된다라는 입장이고, 중국에서는 좀 추가적인 협상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그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만에 하나 다음 달 어쨌든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합의문을 최종 작성하기 전에 또 갑자기 판이 엎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증시에 또다시 충격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다만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일시적으로 좀 판이 깨진다거나 또는 합의가 잘 안 된다고 해도 둘 다 완전히 관계를 끊을 건 아니니까 그냥 지속적으로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런 이슈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판이 깨질 가능성보다는 어떻게든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문이 작성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증시 전체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 미중무역 협상 이슈에 따라서 추가적인 흐름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적으로는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차에 방문하면서 또 이제 정부에서는 미래차 국가 비전에 대한 정책을 선포하면서 수소차와 자율주행 테마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조금 쉬었던 흐름이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관련 종목들, 테마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이제 자동차주들 중에서 일부 조명과 관련된 LCD, LED 관련 종목들은 휴대폰 관련해서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가 3차 판매도 11시간 만에 매진이 되면서 휴대폰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주에 이어서 이 휴대폰주들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SPL셀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동안의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실리고 있고, 워낙에 바닥권에서 좀 조정을 이어왔기 때문에 전고점인 25,000원대까지는 추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 추가적으로 더 흐름이 바로 이어질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2만원 내외는 계속해서 매집 범위로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손절은 15,0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A 테크놀로지도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반등할 가능성 높다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3,000원 이하는 바닥권 매집 구간, 손절은 1,5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바닥 탈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수소차 관련 테마주들도 바닥 탈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SP올셀이나 DA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이 변동성이 커서 부담된다 하시면은 기존의 테마주들을 관심을 가져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유니크가 7,000원 이하는 바닥권 매집 구간으로 볼 수 있겠고요. 손절은 짧게 잡으면 6,000원, 길게 잡으면 5,000원까지 잡고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에코바이오도 N자형 급등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6,500원 이하가 매집 범위로, 손절은 짧게 잡으면 4,500원, 길게 잡으면 4,000원 이하까지 잡은 상태에서 전고점 돌파하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진다이아도 37,500원 이하가 바닥권 매집 구간으로, 손절은 27,5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하는 흐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아화성과 JNK 히터 등도 보실 수 있겠고요. 동아화성은 6,000원 이하 바닥권 매집 구간,
윗골이 달린 음봉에 대한 수급수와 과정 거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손절은 짧게 잡으면 5,000원, 길게 잡으면 4,000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JNK 히터도 6,000원 이하는 다 바닥권 매직 구간이 되고요. 손절은 4,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원형 조정 패턴의 완성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풍국주정까지 수소차, 전기차 테마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풍국주정은 25,0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손절은 15,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박스권 돌파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막 이 주도주들이 먼저 상승을 이어간다면 후속주들도 추가적으로 더 따라올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테마주들도 움직임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 자동차주들 움직임이 있다라는 말을 방송에서 드려왔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9월 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대성일텍의 변곡점을 완성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 종목은 1200원대 이하 정고점 돌파 전까지가 추격 범위가 되겠습니다. 손절은 850원 이하까지 잡아보시면 되고요. 미동 같은 경우도 2750원 이하가 바닥권 매집 구간으로 손절은 2000원까지 잡아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N자연급 등을 예상해 볼 수 있고 6,500원 이하가 매집 범위로 손절은 5,0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도 신고가 돌파를 하는 마지막 추격 가능한 범위가 되겠고요. 12,000원 내외까지가 추격 범위, 손절은 짧게 잡으면 11,000원 이하, 넉넉하게 잡으면 만원 이하까지 잡고서 대응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은 뭐 빠르고 강하게 급등하는 계열이라기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가는 종목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들어서 말씀드린 종목들도 있는데, 코리아 FT나 에코켈 같은 종목들도 보실 수 있죠. 코리아 FT도 3,750원 이하 전고점 돌파 전까지가 매집 범위가 되고요. 손절은 2,750원까지 잡아보시면 계단식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에코캡도 계속해서 거래량 실리면서 바닥 탈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4,000원 이하 구간, 바닥에서 매집할 수 있는 2차 매집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1차 매집 구간 때 말씀드린 시기는 이제 지나간 거죠. 손절은 짧게 잡으면 3,000원, 길게 잡으면 2,500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고요. 그래핀 테마주의 대유 AP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차례 크게 조정을 거쳤는데요. 만원대를 지지저항으로 쌍바닥 W 패턴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원까지가 바닥권 매집 구간, 손절은 7,000원까지 잡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율주행차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마찬가지 수소차, 전기차처럼 후속으로 합류할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 정부 정책 방향은 이 미래차, 수소, 전기, 뭐 자율주행 전부 다 아우르는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현대차가 수소차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좀 이제 연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지금 구글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이 선점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정부나 현대차 입장에서는 몇 년 차이 안 난다, 수준은 몇십 프로 차이 안 난다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번 먼저 선점이 되고 나면은 후속은 기술 격차가 얼마든 간에 사실 후발주자로 따라붙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몇 년 뒤에 크게 성공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기아가.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의 이 중소형주들 그리고 이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분야와 상관없이 이러한 꾸준한 흐름 기대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관점에서나 투자 관점에서나 모두 보실 수 있고, 또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이 조명, 이미지 센서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다 휴대폰 쪽과도 연관이 돼 있어서요. 같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테라산 같은 경우도 지금 10월 들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전고점 돌파 전까지의 2차 매집 구간을 말씀을 드렸고요. 1차, 2차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구간에서 대응하신 분들이 분할로 차익 실현을 할 자리가 되고요. 다음으로 추격하실 분들은 아마 신고가 돌파하기 전에 조정 구간이 나올 건데, 그때 3차 매집 구간을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도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소개해드렸었던 아이디스, ICD, 아이원스 같은 종목들도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도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아이디스 역시 여전히 신고가 돌파하기 전에 37,500원까지 매집 범위 안에 있고요. 현재는 25,000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고, ICD도 신고가 돌파를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15,000원 내외 추격 가능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손절은 짧게 잡으면 13,000원, 길게 잡으면 만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고요. 아이원스는 6,000원 이하가 바닥권 매집 구간으로, 손절은 5,000원 이하까지 잡고서 추세 전환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FA 반도체도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를 향해주고 있고요. 이번에 윗골이 달린 음봉에 대한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손바뀜이 완료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3,000원대 내외까지가 적절한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손절은 2,5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금호의 HT와 시티젠도 요건 이제 10월 14일 날 바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고점 돌파가 바로 이어졌는데요. 이제 바닥권 1차 매집 구간은 지나간 거고요. 다만 아직까지 가격 범위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5,000원대 내외까지는 추격이 가능하겠습니다. 손절은 3,500원대까지 잡아보시면 되고, 시티젠도 추가적인 상승 바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750원까지는 추격 가능한 범위로, 손절은 1,75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테마주였던 GV 같은 경우도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얘는 3,000원 이하 여전히 바닥권 매집 구간 안에 아직 있습니다. 손절은 2,000원 이하까지 잡아보시면 되고요. 힘씨 같은 경우도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죠. 26,000원 이하는 매집 범위로, 손절은 짧게 잡으면 22,000원, 길게 잡으면은 18,000원대까지 잡아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지난 실시간 방송에서도 질문 주신 적 있는 KH바텍은 이번에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12,000원 내외까지는 추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변동성과 속도가 그렇게 크고 빠르진 않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동안 추격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고, 손절은 짧게 잡으면 1,500원, 길게 잡으면은 9,000원 이하까지 잡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흐름, 전체적으로 박스권 돌파가 발생을 한 상황이죠. 상승 흐름 계속해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마찬가지 관점, 거래량 실리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있고요. 추세 전환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원 이하가 바닥권 매집 구간이고요. 손절은 짧게 잡으면 8,000원, 길게 잡으면은 7,000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고,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산업 분야가 휴대폰이나 자동차나 특히나 자동차 쪽에서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들어가는 부품들이 다 뭐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 자체가 둘 다 같이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정부가 지금 최근에 정책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회사들도 삼성전자랑 현대차죠. 그래서 그 둘을 선두로 해서 후발주자들, 중소형주들의 흐름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인 흐름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거래량 실리면서 바닥 탈출 시도를 하고 있는데, 4,000원 이하가 바닥권 매집 구간 볼 수 있고요. 손절은 2,000원대까지 잡아보시면 되겠는데, 얘는 지금 자회사의 필룩스 지분을 가지고 있죠. 필룩스가 최근에 미국에서 면역 항암제와 관련된 임상시험 진행을 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룩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필룩스 쪽 이슈가 끝나도 자체적으로 휴대폰 테마주 흐름을 따라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3번전자는. 그리고 이 필룩스는 추세 전환을 지금 제약 이슈, 제약바이오 쪽으로 갈아타면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5,000원대 이하 바닥권 매집 구간 1차 자리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8,000원대 제지저항을 돌파하기 전에 한 차례 조정을 거치게 될 건데요. 그 구간을 2차 매집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은 4,000원대까지 잡은 상태에서 조정 거치는 동안을 매집 범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상승 랠리를 예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도 뭐 시장 전체 흐름을 이끌어가지 않더라도 개별적인 흐름 나오는 종목들, 뭐 이슈가 있거나
또는 수급이 있거나 한 종목들 계속해서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알테오젠도 최근에 깃발형 패턴으로 상승 흐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종목은 10월 1일날 말씀드리고 나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초초의 급등, 그 다음에 깃발형 패턴으로 슬슬 밀어올리는 흐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까지 순차적으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신고가 돌파 전까지는 이제 2차 추격 가능 범위가 매집 범위가 되겠습니다. 1차 구간을 지났고 상승하는 동안 1차에서 대응하신 분들은 또 분할로 차익 실현도 좀 하시고요. 신고가 돌파하기 전에 조정 거치는 동안 2차 매집 구간으로 대응을 해보실 수 있고, 손절은 27,500원까지 우선 잡은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상승이 발생하면 그때 손절 포인트를 상향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랩지노믹스도 바닥 탈출 시도를 하고 있고요. 5,500원 이하는 바닥권 매집 구간으로 손절은 4,0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진도 10월 7일날 말씀드리고 나서 천천히 밀어올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만원대 내외까지는 바닥권 매집 구간 아직은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은 7,500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고요. 대절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좀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테마주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아마 대절병 이슈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움직임을 주는 부분 기다리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또 각자 도생들을 할 것 같아요. 우선은 이 대절병 테마 중에서도 바이오 관련, 동물약품 관련 종목들 먼저 제약바이오 흐름 따라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닭고기든 수산이든 움직이고, 또 이제 대북주든 정치주든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갈아타는 흐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절병 테마도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개별적인 흐름을 좀 지켜보실 수 있겠고,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감염 예방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윗골이 달린 음봉을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로 수급 수화 과정입니다. 그동안 대절병 테마로 물려있던 수급들이 이번에 상승하면서 쏟아져 나왔겠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걸 감아 올리면은 이제는 다른 테마로, 다른 이슈로 상승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력들 간의 수급 교체,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투자자들 간의 수급 교체, 이런 걸로 현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6,500원 이하 조정 거치는 동안을 다시 한번 매집 구간으로 보시고 손절은 5,0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다른 이슈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개별 종목 중에서 샘코 같은 종목들도 아직까지 특별한 소식은 없는데 바닥을 다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6,000원대에서 아마 저점 지지선이 형성이 된 것 같고, 거기서 수경 패턴들 만들면서 슬슬 올라올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긴 관점으로 바닥권에서 손절 짧게 잡을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분할 매집 하다 보면은 조금 빠르게 올라오는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전국에 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단기적인 관점으로 수익 조금 나면 바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절대로 좀 그 차트가 무너지는데 버티거나 물타시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원풍물산도 10월 10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한 차례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조금 오르면은 길게 보기보다는 그때그때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일시경 패턴에 대한 조정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비중 조정해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은 4,000원대까지 이번에 급등하면서 거래량 실린 저점이 무너지면은 이제 주도 세력, 주포가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서는 다시 한번 재반등 기대하면서 뭐 어떤 쪽 이슈를 따라갈지 모르겠어요. 정치 테마를 따라가게 될지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제약 쪽 이슈를 따라가게 될지, 이런 것도 보면 다 대부분의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중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는 워낙에 좀 띄엄띄엄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테마를 가지고 또 움직이는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의 주도 테마주가 살짝 공백인 상태죠.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순환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증시가 횡보를 하면서 대형주나 실적주는 약간 힘이 없는 상태예요. 삼성은 조금 강하긴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주도할 만한 강력한 종목이 없는 상황에서 아마 미중 무역 협상 이슈가 이제 뭐 좀 장기전에 접어들면 또다시 중소형주들 흐름이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 천천히 좀 기다리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상 속도 올리는 수소차와 자율주행차 테마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